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반도체, 2차 전지, 비대면 관련 주 등요, 주도주만 오르는 장세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테마별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종합지수뿐만 아니고요, 주도주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요, 해외 증시와 동반적인 상승 일에서요, 경계는 해야겠지만요,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해외 증시를 보면요, 나스닥 종합지수 벌써 1492포인트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중국 상해 지수도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들어서 3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벌써 3456 종합지수가 10% 넘게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자, 우리와 같이 신흥지수에 있는 대만 지수도요. 22포인트 오른 12,192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국내 증시뿐이 아니고, 그렇죠? 해외 증시도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상승하겠다는 경계심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야겠지만요. 너무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7월 장세 포트폴리오 해서요. 현금을 한 20% 내지 단기에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반도체, 삼성전자를 우선주를 포함했어요. 한 30%,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 전지의 20%, 그렇죠? 그리고 비대면주의 10%, 그리고 셀트리온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의 10%, 또 5G나 스마트폰에 마음에 드는 업종을 하나 테마를 선택해서 여기에도 한 10% 정도, 이렇게 한 100% 정도를 채운 다음에, 그렇죠? 이 기준되는 그러니까 전략주들은 그렇죠? 비중만 내가 100% 있다가 많이 올라오면 한 30% 줬다. 좀 빠지면 다시 사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컨드라든지 서드 종목, 서브 종목으로는 여기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올라가면 팔고, 또 그 중에서 또 조정받는 종목으로 하면요, 당분간 이러한 장 흐름이 이어지는 한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하나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물론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요. 우리가 항상 추격 매수, 추격 매도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이슈화 되거나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그렇죠? 상승할 때가 아닌 조정을 받은 눌림목의 매수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만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목 테마를 상당히 압축해서 그 종목군 갖고만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주도주 쏠림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오늘 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내용 보면요. 증시가 지난달 하순 대비 재차 반등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과열 지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바닥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시장 지표를 뭘로 봤냐면 상대 강도 지수를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 강도 지수가요. 70%가 넘어가면 과열이라고 해요. 근데 과연 지금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최고점 내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이 종목군들 보면요.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미국의 S&P 500 전체 종목 중에요. 과열권 나오는 것이 2.5%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상대 강도 지수가 70 이상 되는 것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과열이 될 때는요. 이 상대 강도 지수 과열 종목 비중이 전체에서 20%대 이상일 경우가 과열이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 과열 70%,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가 70% 넘는 종목이 전체 종목에서 15%가 넘었을 때 일반적으로 과열이라는데, 아까 미국 S&P 500 지수는 2.5%, 우리는 겨우 3.3%에 그쳤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과열 조짐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권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를 갖고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 또한 이런 집중되는 그런 이유를 보면요, 이 부분 보면 우리가 전기차, 2차전지, 5G 등 신성장 산업의 침투율은 5%에도 못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요, 이 기술 침투율이 10에서 10% 내외가 됐을 때, 그렇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주가 관성이 바뀌는 시기가 한 1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중기 변곡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침투율이 한 3% 내외, 그리고 전체 보면 한 5%도 못 미친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에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비대면, 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 지표로 봤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종목군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 그런데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논리가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고, 또 이 IT 섹터의 반도체 핵심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가 K칩 시대 전략에서 초격차 승부수를 띄웠죠. 그러면서 이 공장 증설에 투자를 확대를 해주고 있어요. 이 파운드리에 10조 투자, 낸드 플래시에 8조, 그리고 조만간에 디램 쪽에 15조 투자 전망이다라는 얘기죠. 조만간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반도체 한 12종목, 소재 7종목 부품하고요. 그리고 장비, 전공종에 한 7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중에 테스나,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많이 해드렸던 바닥권에서 전환 4차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하지만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이 최근에 3년 동안에도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오늘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ENF 테크놀로지 장중에 상당히 강했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테스나에 대해서요, 좀 더 알아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해 10월부터 단행한 신규 시설 투자가 오는 11월 말에 마무리되는데 투자 규모가 271억, 또 장비 구입으로 한 1,500억 가까이 이달 말까지 했어요. 한 1,500 가까이가 올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쉽게 투자를 결정을 못할 거예요. 삼성전자라든지 SK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아서 물량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계산을 하고 투자해서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매출도 보면은 3년 동안 연 4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세, 그렇죠? 이 내용 보면요, 반도체 공정 전문화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팹리스 및 파운드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반도체 공정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외주를 많이 줘서 테스나 같은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당연히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전화사채 물량 한 45만 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점차 재차 상승을 반전을 기한돼서 이 부분 이 전환사채 물량이 소화만 되면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극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주가가 한 6% 상승한 64,900원, 역사적인 고점이 76,000원.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수치다라고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하고요.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좀 마이너스권 나올 때마다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갖고 계시는 분 물론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이 종목이 좋은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발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분명히 쉬고, 그렇죠?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그때를 노리자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꼭 테스나가 아니래도 아까 우리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렇죠? 미리 올라가서 조정받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노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테스나 쪽으로 조정을 이용한다면요, 다시 한번 조금 밀려서 6만 원 초반대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12만 주 매도했죠.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 거래량도 45만 주, 과열되는 그런 모습 아니죠. 안정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물론요, 이 7월 14일이죠. 아까 말한 한 7만 주인가요? 한번 내용 다시 볼까요? 그렇죠? 7월 14일 한 7만 3천 주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지만 이미 지난 6월 26일 날
45만 주 가량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은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겠지만요. 그때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다. 그렇죠? 그렇게 크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어저께 우리가 애플이 5G 그렇죠? 폰에 OLED를 이제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한 관심 종목으로 수혜받으시는 종목이 BH 덕산 네오록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BH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것은 이 자회사인 DKT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BH와 자회사 DKT가 다수의 서프라이 체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용으로 한 80%, 88%인가요? 아마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 5G 안테나 모듈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고, 또 2022년부터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에 그렇죠? 만든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 지나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새로운 사업 진출에 따른 수혜도 시장에서 분명히 이슈화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스마트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실적은 고객사의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급형 스마트폰 판매량과 연동됐는데, 그러나 2020년부터는 보급형 모델에도 이 BH가 만드는 연성인쇄 회로 기판을 공급을 한다라 했죠. 그래서 앞으로 BH 실적은 보급형의 수요가 좋을 경우에도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BH 계속 좀 관심 필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DKT라는 자회사예요. 이 DKT는요, 이 SMT, 그러니까 표면 실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모두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거 뭐냐면요, 표면 실장형 부품을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에 탑재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DKT는요, BH가 연성 회로 인쇄 회로 기판을 그쵸?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표면 실장용 부품을 탑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DKT다. 근데 과거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같이 동행하기보다는요, 오히려 DKT가 움직일 때는 오히려 BH가 좀 조정 양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 DKT 지금 주가가 상당히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3월 23일 날 저점 5,600원에서 16,000원까지 강한 상승이죠. 근데 오히려 BH가 오히려 주가가 주춤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기가 나오면요, 그 부분 BH가 한번 치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해서 BH를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DKT가 조정을 하락을 하고 하나 안 하나를 한번 지켜보면서 BH 주가, 그죠? 저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그런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 DKT가 올라갈 때는 BH가 좀 조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DKT 조정 하락이 나오냐 여부를 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 BH 시장에서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건 BH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업체죠. 당연히 애플에서 그동안에 이제 LCD 액정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OLED 쓰면 OLED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덕산 네오룩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날 때까지 좀 더 갖고 계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길게 보시고 두세 달 정도 기다려서 20-30% 수익을 내고 싶다, 안정적으로 하시던 MC넥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지, 그쵸? 폴드폰, 외장형, 내장형, 외장형은 KH바테이고요. 내장형은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오늘 KH바테, 그러니까 신지, 폴더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UTI는, 그죠? 강화 유리 방막인데요. 그런 부분들, 그죠? 그 부분도 근데 주가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조금 이슈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조금 저는 스마트폰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해서 조금 비중을 낮추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2차 전지는 오늘 삼성 SDI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 다 비슷해요. 이 삼성 SDI뿐이 아니라 LG화학
리포트가 나와도 그렇고,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엠, 뭐, 여러 증권사, 여러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나와도 거의 하반기에는 이 전기차, 그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오늘 그것도 삼성 SDI 한국투자증권에서 같은 내용에서 우리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되, 특히 유럽 시장이 크게 제가 부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작년의 기준으로요,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중국이 55%, 반이 넘죠. 유럽이 30%, 미국이 15% 수준인데요. 내후년에는 유럽이 50%.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계속적으로 각국의 유럽 각국의 정부에서 지원금을 내놓으면서 그쵸? 주가가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어서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6월 달에도 그렇죠? 8만 대 수준으로서요. 4월 달에 3만 2천 대, 5월 달에 4만 7천 대보다 큰 폭의 증가이고 유럽 각국의 주요국들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작게는 100%, 많게는 250% 이상 좋아진다. 그렇죠? 유럽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유럽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가 국내 LG화학이 유럽 시장의 시장 점유율의 배터리 부분에 70% 차지한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90%예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국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를 보면요. 한 300조 원으로 우리 예상이 되는데 LG화학이 그중에 150조 원 수주 잔고가 있다 그래요.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자, 일본의 파나소닉은 거의 테슬라 쪽에 그죠? 물량 공급해서 세계 1위를 한때 했었고, 중국의 CATL은 자국 내 그죠? 2차 전지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해외의 영향력은 거의 크지 않아서 국내 업체들은 그죠? 유럽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계속적인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그죠? 이 종목에서 또 압축을 하면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을 압축하자. 근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싸움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없는 분이 걱정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없는 분도 내가 2차 전지를 사고자 하는 물량의 30%는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그냥 가격 보지 마시고 사자. 그대로 치고 가면 적은 물량으로 빨리 수익 내면 되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해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충분히 채용된다. 왜? 이거는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좀 편안하게 내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러한 시장의 주도주 긴 흐름으로 장기 투자는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움직임 좋았죠. 제가 이 2차 전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서 2, 3년 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포스코 케미칼이 12,000원짜리가 8만원 같다. 그죠?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 가장 빨리 가고 그죠? 멀리 가고 질 늦게, 남들 다 하락할 때도 질 늦게 꺾인 종목이,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드디어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 보였어요. 당연히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홀딩, 좀 없는 분들은 30%, 또 어제 같은 제가 좀 더 추가로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요, 주변 종목들 아까 6종목 빼고도였죠. 이 CIS 전고체죠. 동아기업, 이것도 이제 전해지고, 신흥 SEC, 그죠? 헝가리에 이제 안전장치 만들어서 SD와 함께 진출했고, 상하 프론테크, 뭐 영아테크, 필요 없, 돌아가면서, 그죠?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 5월 중하순 때부터 먼저 움직인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비대면 관련 종목도 카카오라든지 NH 한국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내고 다시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뭐 지금 상태에서요, 타이밍 잡기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좀 길게 보고 선침의 차원에서 선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오늘 5G 통신 장비 어저께 좀 주가가 강하고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좀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른 테마에 비해서요 좀 상승 탄력이 약했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그죠?
5G의 진정한 수혜주는 바로 이 5G 통신 장비 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그동안에 이제 HF와 서진 말씀드렸는데 서진이 많이 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제 우리가 이노 와이어스 말씀드렸죠. 또는 계속적으로 인빌딩, 그죠? 스몰셀 이러한 관심 종 국내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요. 우리가 HF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적자 났죠. 58억. 하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 갖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그렇죠? 예, 이제 세계 각국에 지금 통신사하고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하반기 지금 이제 하반기인데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협력사 있는 종목들 뭐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KMW, RFHC, OE솔루션, RF텍 이러한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종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들어가는 타이밍만 자기가 원하는 모습 나는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올라갈 때 들어가서 충분히 빠져나온다. 나는 빨리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그러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넷마블 그죠? 자, 넷마블에 대해서 긍정적인 오늘 리포트가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유료 회원분들한테 6월 15일경에, 그죠? 한 98,000. 요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회원제를 문자로만, 그죠? 주고, 발송을 해 드리는데, 충분하겠죠? 그날 6월 15일 날 넷마블에서 나갔던, 그 문자 그대로예요. 회사 개요, 핵심 상승 논리, 1, 2, 3, 4, 그리고 전략. 이때 보면은, 투자 금액 대비 15에서 20% 95,000원 전후 적극적 매수 1차 목표가 15만원 그리고 2차 역설 신고가 부근에는 20만원까지 예상된다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30% 가까이 주가 상승을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꼭 우리가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유까지 자세하게 리포트 형식으로 문자를 제공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유료한에 대한 문자 회원 안내인데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로, 그죠? 성함을 남겨주시면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55만인데, 요 부분은요, 이제 1대1 상담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